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1800 언제부터인가? 20년대, 30년대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천주교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본국에다 보고서를 써요. 자기 선교 활동에 대해서 매일같이 일어난 일을 다 보고를 써서 그걸 다 보내요. 본부에다가. 근데 이제 이런 W 주교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1818년에 프랑스 아미앙에서 출생을 하셔서 46년이니까는 28에 조선 충청도 강경에 도착을 해서 1866년 48에 3월 30일 날 조선 충청도 보령 갈매곶에서 순교를. 자, 그러면은 이분이 46년에서 66년까지 20년을 조선에 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조선이라는 거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충청도 이런 데 몰래 숨어서 전교를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 사람들이 불어를 배웠을 리가 없잖아. 뭐예요? 이 양반들이 완벽하게 한국말을 배웠겠지, 조선말을. 그리고 조선말을 배울 정도가 아니죠. 지금 개종은 고사하고 이런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 잡혀도 죽는 판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서 이 전혀 이상한 새 종교를 믿으라고 설득을 해서 개종을 시킬 정도의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조선을 알았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최고의 특파원. 요즘도 이런 특파원들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특파원들이 서울에 와갖고 한국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할까요? 없어요. 한국 사회를 얼마나 알아요? 몰라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한국을 잘 알았고, 한국 민중의 백성의 그 애환을 얼마나 잘 알았고, 그 사람들의 그 가련한 영혼들을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구원하려고 애를 썼고, 그 과정을 전부 다 보고서를 매일같이 써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것도 제가 책에 써놨는데, 이제 그 천주교로 개종한 어부들이 그걸 갖고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로 나가서 천주교로 개종한 중국 어부들을 만나서 접선을 해서 그걸 넘겨서서 그 중국 어부들이 그거를 뭐 마카오나 홍콩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그 천주교 본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상해로 보내서 그게 프랑스로. 이러한 과정, 잡히면 다 죽는 거고 결국은 그 김대건 신부도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지만 그 루트를 통해 갖고, 해상 루트를 통해 갖고 다른 신부님들 그 미립국 저거 하다가 주선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순교하시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돼서 프랑스의, 우리나라의 조선의 선교를 맡았던 데가 프랑스 외방 선교회인데 파리에 지금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대로 다 유물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날레 신부가 인도하고 중국 선교를 하던 분인데 조선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파리에 가서 본부에 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는 지금 이 조선에 있었던 신부님들이 보낸 이 엄청난 자료들이 있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때쯤이면 그 보고서를 썼던 분들은 다 순교하셨어. 다 돌아간 후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분들이 기록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해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어.